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빨빨거리고 많이 움직이는 그 아이였던 정확한 거죠. 그럼 정확하다니까? 그러면 촉수괴물이 되니까. 촉수괴물이 된 이게, 거잖아요. 네, 촉수괴물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전방경사가 심한 올챙이배 체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태생적으로 나는 원래 이런 체형을 타고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살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세가 좋아지면 호흡이 좋아지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복압 유지 능력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근육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호흡의 퀄리티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럼 호흡의 퀄리티를 높아지는 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 배우 김지훈입니다.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아서 선생님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이촌동요원에 찾아와서 지금 한 두세 달째 같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질문 드릴 게 있거든요. 네. 제가 전방경사가, 골반의 전방경사가 좀 어렸을 때부터 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것 때문에 허리도 아파지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골반 전방경사 같은 이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호흡을 정상 패턴으로 하는 방법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면서 뭔가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서 생기는 거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좀 분명하게 딱 정리가 안 되거든요.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알려져 있는 호흡에 관련된 해부학 지식들을 모으다 보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설명하는데 단편적인 지식의 조합으로 만약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게 어려운 점이 있어요. 최근에는 근육에 있는 종류를 백근, 적근, 위상성 근육, 긴장성 근육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누는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 자세 유지에 사용되는 근육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은 횡격막이나 날숨에는 이제 늑강근이 있죠. 그 다음에 자세 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은 거의 대부분의 근육이에요. 근데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이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다른 말로 하면 복압 유지 능력을 상실하면 이 말이 곧 호흡에 사용되는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이라는 말입니다.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복압 유지 능력을 상실하면 이 복압 유지 능력의 상실분만큼을 메우지 않으면 호흡이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복압 유지 능력의 상실분만큼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메울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두 가지로 메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자세를 취하거나 두 번째, 다른 근육을 동원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로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데 복압 유지 능력을 상실한 부분을 메우지 못하면 숨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숨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호흡을 보상해서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다른 자세를 취하거나 다른 근육들을 동원해서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다른 근육이라는 말들이 다 이 근육들이에요. 자세 유지에 있는 근육들. 자세 유지에 있는 근육들이 이 복압 유지 능력의 상실 부분만큼을 메우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하루에 호흡은 보통 일반인 현대인들은 5초에서 6초에 있는 호흡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걸 하루로 환산하면 15,000번에서 20,000번이 나옵니다. 15,000번에서 20,000번에 있는 호흡을 복압 유지 능력의 상실분만큼을 다른 근육을 계속 동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자세를 일정하게 계속 취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두 개를 견딜 수 있습니까? 내 몸에 무조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두 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인 거예요. 복압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 무조건 다른 자세와 다른 근육 동원이 하루 종일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걸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호흡근하고 심장 같은 근육, 특수한 부위에 있는 근육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은 피로를 이제 누적을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아까 처음 질문하신 것대로 호흡으로 인해서 근육에 영향을 받게 되고 호흡으로 인해서 자세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골반강이 있는데 원래 그 골반이랑 하부 복강에 노란색 부분에 있는 만큼에 있는 강내압을 유지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이 강내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파란색 부분만큼 강내압을 적게 만들게 됐다고 해보면 공기의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내가 메꾸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 전략을 취할 겁니다. 하나 뭐냐면 다른 자세? 네. 일단 다른 근육을 동원한다 먼저 해볼게요. 다른 근육을 동원한다. 어떻게 동원합니까?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팽팽하게 조여놓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나 그 다음에 엉덩이 근육들이나 그 다음에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계속 긴장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래 엉덩이 근육을 사용해야 될 때 얘가 정상 퍼포먼스를 못 내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또 하나 다른 자세를 취해서 복압 상실분만큼을 내가 이제 보상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다른 자세를 취해서 내가 골반에 있는 복압 상실분만큼을 보상하려고 했었을 때 내가 1번 원생생물이냐 2번 촉수괴물이냐 이거 두 개로 나눠. 이게 왜 이렇게 나눴냐면 원생생물적 삶을 사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지말단을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지말단을 쓸 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숨만 쉬는 데만 집중하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인 거예요. 사지말단을 사용하지 않은 분이요, 굳이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몸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돼요. 촉수괴물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호흡을 포기했어 살짝. 근데 나는 팔다리는 엄청 많이 사용하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사지말단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내가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사지말단을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생활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타입이요, 이 복압 감소분만큼에 있는 그 보상의 패턴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게 다른 자세로 나타나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호흡에만 내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복압 감소분만큼을 채우고 사지말단을 사용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제일 편안하면, 여기가 이제 허리고 배고 여기가 등이라고 했을 때 골반을 후방 경사시키는 거예요. 골반을 후방 경사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가 볼록해지죠. 배가 볼록해지기 때문에 내가 배가 튀어나오려고 하는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배가 볼록해지는. 그 배가 볼록해지는 압력이 생기는데 나는 배가 어떻게 해요? 배가 내 몸통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기서 복압이 상승하는 거예요. 골반을 후방 경사시키면 어떻게 되면 배가 볼록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압력이 생겨요. 여기 압력이 생긴 상태에서 숨쉬기는 편해지겠죠. 그래서 골반을 후방 경사시켜 놓으면 숨쉬기는 편해지는데 사지말단을 쓰기는 편해집니까? 안 편해요? 근본적으로 정상 복압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요, 내가 보상 패턴을 다 호흡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형이 점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렇게 네, 허리가 후방 경사. 날리면서 배가 나오고, 네. 이렇게 계속 의자에 소파에 파묻히는 자세.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원생생물로 보상하죠. 할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웅크린 자세를 만들잖아요. 웅크리면 숨을 쉬기 편하니까. 내가 앞쪽에 있는 공간을 팽창시키려고 만들면 내가 배가 둘러싸여 있는 상태에서 복압이 높아지니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내가 사지말단을 사용하는 쪽으로 내가 이제 이거를 보상을 하고 싶어. 특정 자세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특정 자세를 취해서 이 보상을 하려고 했을 때 어깨 관절하고 고관절에 있는 근육들을 내가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용하려면 흉곽내압이랑 복강내압이 채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흉곽내압이랑 복강내압이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팔을 사용하거나 다리를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팔에 있는 근육들이 호흡 보조에 흉곽내압을 보조하는데 계속 사용돼야 되고, 그다음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나 골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하부복강내압을 보조하는데 계속 사용돼야 되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퍼포먼스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팔다리를 움직이고 싶으면 흉곽압을 채워주거나 복강압을 채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흉곽압과 복강압을 채워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골반 전방 경사시키는 거예요. 골반을 전방 경사시키면 어떻게 돼? 배는 오목해지죠. 배는 오목해지니까 오목해진 만큼 어떻게 됩니까? 흉곽과 복강이, 하부 복강이 넓어지죠. 아, 그러니까 이 튜브가 있다면 허리를 오목하게 해서 배가 짜지니까 네. 위아래가 볼륨이 채워지는. 볼록해지죠. 제가 이따가 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흉곽압이랑 복강압을, 하부 복강압을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촉수괴물로 보상을 하고 싶다. 그럼 내 생활 패턴이 사지말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하면 전방 경사 일으키는 게 훨씬 유리한 거예요. 대신 나는 호흡은 포기하는 거죠. 호흡은 살짝 포기하지만 팔다리를 움직이는 방향으로 내가 보상하고 싶을 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책 얘기 전에 네. 저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저는 되게 빨빨거리고 많이 움직이는 그 정확한 거죠. 그럼 정확하다니까? 그러면 촉수괴물이 되니까. 촉수괴물이 된 거잖아요. 네, 촉수괴물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때부터 네. 이렇게 전방경사가 심한 올챙이 배 체형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태생적으로 나는 원래 이런 체형을 타고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평생 살았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네, 그죠. 그러면서 그냥 저의 체형이 이제 지금 45세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방경사가 되면서 갈비뼈도 떠오르게 되고, 네. 저는 항상 갈비뼈 여기가 되게 많이 튀어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그런 줄 알고 살았던 건 거야. 그래서 이 내 몸이 원래 이렇게 태어난 몸뚱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운동으로 내 나름으로는 배를 넣기 위해서 복근 운동을 열심히 하고, 배가 나오니까 배보다 가슴을 더 나오게 하려고 가슴을 키우고, 이런 운동을 웨이트 트레이닝식으로 많이 해서 제 나름으로는 뭔가 방법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런 호흡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없으니까 뭔가 좀 올바른 노력은 아니었던 거.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보기보다는 문제를 가리기 위한 해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까 말한 거를 이제 자료를 좀 보면은 이게 정상 복압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가운데 이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후방 경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전방 경사예요. 아까 어떤 식으로 제가 설명을 했냐면, 원래 정상 복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정상 복압을 하부 복강 내압을 노란색으로 원으로 만들어냈고, 이거 부족분만큼을 파란색으로 제가 정리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복압 감소분만큼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메우지 못하면 호흡의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호흡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걸 보상하기 위해서 원생생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촉소괴물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는데, 원생생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방경사가 편하다고 그랬어요. 후방경사가 되면 배가 볼록해집니다. 배가 볼록해지려고 하겠죠. 근데 사실은 배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볼록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없잖아요. 사람의 몸은 피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복벽으로 얘를 이제 막고 있는데 배가 점점 볼록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압이 상승하죠. 복압이 상승하니까 나는 호흡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죠. 호흡을 제대로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 하부 복강 내압의 이제 근본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전방 경사를 일으켜버렸어요. 전방 경사를 했으면 배가 어떻게 됩니까? 오목해지죠. 배가 오목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흉강압이 채워지고 골반강 내압이 채워지죠. 그러면 골반강 내압이 채워지면, 하부복강 내압이 채워지면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하부복강 내압을 만들기 위해서 과사용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팔다리를 쓰기가 편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흉강압을 채워서 팔을 쓰기가 편한 상태가 되고, 복강압을 채워서 다리를 쓰기가 편해진 상태가. 그러면 얘가 이제 촉수괴물인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원생생물이 되고, 숨 쉬는 걸로만 내가 한다 그러면 골반을 후방경사 시켜놓은 상태에서 배를 볼록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로 호흡을 보조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팔다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내가 보조하고 싶다? 그럼 흉강압을 채우거나 골반강 내압을 채우면 전방경사에 있는 패턴을,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원하는 위치로 돌아오면, 아까 말한 것처럼 복압 유지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전방경사도 일으키고 후방경사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경사만 복압이 깨졌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방경사와 후방경사가 다 복압이 깨졌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 복압이 깨졌을 때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방경사 전략을 택할 건지 후방경사 전략을 택할 건지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혹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나 하자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한번 네.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복압 유지 능력이 떨어지면 그 보상분만큼, 호흡의 보상분을 네. 다른 자세로 만들거나 채우거나 다른 근육들을 동원해서 채우거나, 그럼 이 두 가지 다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던 잘못된 자세를 만들게 되겠네요. 잘못된 자세를 만들거나 근육의 피로를 고착화시켜 놓은 상태가 되거나. 그래서 근육의 피로도 고착화되고 단축화되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결국에 자세를 뭔가 라운드 숄더던 골반 경사던 이런 문제를 결과적으로는 만들게 되겠네요. 강화시키게 되겠죠. 계속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럼 복압 유지 능력이 처음에 상실됐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그냥 우리가 태어나서는 정상적인 복압 유지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복압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네, 조금씩. 그럼 그런 사건들은 결국에 또 잘못된 자세에서 시작이 되는 거겠네요, 보통은. 잘못된 자세로 내가 보상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전략, 아니면 근육을 과사용시켜가지고 복압 감소분만큼을 내가 채우고 있거나, 소흉근 단축시키거나, 아니면 엉덩이 근육 계속 고관절 단축시키거나. 아니, 제 질문은 네. 애초에 복압이 떨어지는 일이 없으면 이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애초에 복압이 떨어지는 일이 네.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제 생각에는 결국에 시작도 잘못된 자세가 계속 되는 것. 그래서 이게 호흡의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서 결국에 그 자세가 더 강화되고 고착화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일단은 그거보다 제가 그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닌데, 제가 설명하는 걸 한번 들어보시고 질문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네네. 네. 그게 뭐냐면, 제가 호흡에 관련돼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그 다음에 호흡에 관련돼서 안내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랑 저랑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저는 호흡을 근육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호흡을 근육이 하니까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면 호흡의 퀄리티가 높아지겠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숨 들이마시는 연습을 하거나 숨을 고르게 들이마시거나 집중하면서 들이마시거나 이런 방법으로 근육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 자체를 성장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은 들숨하고 날숨 있잖아요. 들숨하고 날숨. 그러면 들숨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과 날숨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강제적으로 성장시켜 놓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에 나이가 들면 근력을 상실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근력을 상실하는 걸 운동으로 채우지 못하면 계속 악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걷기 위해서 엉덩이 운동을 하고 나이가 든 상태에서 달리기 위해서 다리 운동이나 허벅지 운동을 하는 게 근력 감소분만큼을 메워서 일상생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호흡근의 감소분만큼은 운동을 하지 않는 건지 일단 모르겠어요. 호흡을 만들어내는 근육의 감소분이 나이가 들으면서 무조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압 유지 능력이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호흡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도 강화시키는 게 맞는 거죠. 정확하게는 들숨에 관련된 복압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육들. 그 다음에 얘는 날숨에 관련된 복압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육들. 이거 두 개를 근력 운동 해가지고 근성장 시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근성장 시켜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세 유지의 목적에 있는 근육도 없어지고 호흡 고조의 목적에 있는 근육의 그 퀄리티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근손실이 일어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운동을 채워 넣으면 어떻게 돼요? 복압 유지 능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숨에 대한 복압 유지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호흡 결국 근력을 하는 거니까 그것도 호흡 성장도 근력으로 일으킬 수 있다 이제 보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답이 되죠? 네, 이해는 됐는데 네. 질문은 아직 남아 있어요. 네. 질문. 네. 호흡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 였다면 그 중에서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감소하면서 호흡 관련 능력이 떨어지면서 복압 능력이 떨어진다 라는 게 방금 하신 말씀이고, 그거 말고도 제 생각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내가 평소 생활 습관이 맨날 앉아서 책상에서 쭈그려서 이런 자세가 익숙해지니까 자꾸 내 몸의 자세가 호흡의 복압을 떨어뜨리는 걸 유도하는 건 거죠. 그래서부터 시작이 되는 게 크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자세를 안 좋게 만드는 거를 반복하다 보면 호흡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복압 유지 능력이 감소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복압 유지 능력이 강력한 상태를 내 몸에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복압 유지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아주 발달시켜 놓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그 일상생활을 통해서 굳어져 있는 근육들이나,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가 발생돼서 고정됐거나 아니면 약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근육이 긴장되거나 약화된 부분을 다 마사지를 받거나 뭐 중재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다 풀어도 저는 호흡 관련되어 있는 근육의 퀄리티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근데 자세가 굉장히 나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만약에 그 자세를 고치거나 그 다음에 24시간 바른 자세로 있거나 그 다음에 뭉쳐져 있는 부분이나 약화된 부분을 강화시켰다고 쳐더라도 그 사람은 호흡에 관련된 복압 유지 능력을 애초에 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 유지의 목적에 있는 근육은 자세 유지 목적의 근육대로 따로 발달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호흡 관련되어 있는 복압 유지 근력을 또 따로 발달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가 떨어지면 호흡의 퀄리티가, 이것도 괜찮은데 그러면 자세가 좋아지면 호흡이 안 좋아진다는 거죠. 왜냐면 복압 유지 능력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근육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한 호흡의 퀄리티는 높아지지 않는다. 그럼 호흡의 퀄리티를 높아지는 건 뭘로 할 수 있습니까? 호흡은 아주 명확한 지표를 가지고 있어요. 호흡의 유량, 길이, 그 다음에 패턴, 이게 다 성장해야 돼요. 호흡의 유량도 커져야 되고 길이도 길어져야 되고 패턴도 규칙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이게 내가 아주 짧은 호흡으로 불규칙한 호흡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호흡의 퀄리티가 낮은 거고 그 사람은 복압 유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짚고 있어요. 자세 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들숨과 날숨의 복압 유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근육을 이거를 이제 도와주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호흡에 관련된 근육들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더 강화시키는 일을 못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한 스스로 할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계속 약해지면서 점점 이제 잘못된 자세에 뭐랄까 대응하는 힘이 점점 줄어든다고. 그죠? 그렇게 해요. 그거는 맞는 거죠. 네, 그게 더 맞는 거.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10대, 20대 막 이렇게 아직 젊은 어린데 자세가 여러 가지로 망가진 안 좋은 상태인 사람들은 그러면 이 호흡 근력 관련 근력을 키우면 자세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네요. 그게 그 의사 선생님들이 디스크 치료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부분이 체중 감소를 시킨단 말이에요. 체중 감소를 시킨다는 게 뭐냐면 살 빼면 복압 유지 능력이 덜 필요한 거예요. 살을 빼잖아요. 살을 빼면 내가 살이 무거우면 복압이 더 많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살을 빼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추간판 사이에 있는 압력이 줄어들잖아요. 살을 내가 한 20kg만 덜어냈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추간판 사이에 있는 공간을 채우는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허리 피고 살기가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죠. 그런데 체중 감량하지 않고 이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복압 유지 능력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근육을 20kg 증량 한번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엄청난 복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체중 감량이랑 똑같은 효과인 거예요. 복벽 전체를 이루는 복압 유지 능력을 강력하게 만들면 척추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는 거에 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 약간 근육의 힘으로 뭔가 중력을 좀 작게 만드는 그런 효과.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압 유지 능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너무 신기한 개념이라. 아니 근데 실제로 정형외과나 이렇게 허리 아파가지고 디스크 때문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가장 빠르게 해줄 수 있는 운동보다 더 빠른 거 살을 확 빼버리면 척추가 받는 복압 유지 능력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척추가 받는 필요한 복압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자세가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이 복압이라는 개념이 선생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한테는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 현실과 별로 상관없는, 내 삶과 별로 상관없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이제 계속 제가 앞으로도 질문을 하겠지만 사실 우리 삶의 어떤 몸의 건강에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실질적인 무언가인 건 거잖아요. 제가 근데 그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게 운동하다가 아니라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드는, 크게 써야겠다. 요가 때문에 이 극단적인 가동 범위를 만드는 요가 때문에 이걸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 가동 범위를 저는 사람들이 생소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걸 근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근육 운동 많이 하면 근육을 많이 쌓이면 가동 범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완전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어진 조건을 잘 분석하고 그거에 맞는 근육을 만들면 나는 가동 범위를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근력으로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주 빠르게 근력을 향상을 시키고 싶었어요. 아주 빠르게 근력을 향상시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 운동 시간을 2배로 늘려야 돼요? 아니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뭐냐? 자세 유지에 있는 목적에 있는 근육들이 호흡 보조에 안 들어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호흡에 관련된 부분이가 자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근력은 자세 유지의 근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근력의 퍼포먼스를 빠르게 늘기 위해선 얘가 퀄리티가 높아지면 이 고리를 끊어내면 아주 빠르게 효율적. 우리 요가원 효율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다 이제 봐서 사실 요 개념이 제가 배워보니까 가장 핵심인데 이게 쉽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시죠?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